안녕하세요. 해피 프리덤입니다. 오늘 가볼 지역은 관악구인데요. 관악구는 어디에 있냐면은 한강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는 서초, 강남, 송파 요렇게 있고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다음에 또 노도광이라고 부르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네,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서쪽 아이들을 통틀어서 뭐 구, 금, 관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네, 요렇게 부른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알아볼 지역은 관악구인데요. 관악구를 좀 확대해 보면은 뭐가 뻥 띄어 있죠? 네. 여기를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면은 가운데 여기가 강남 순환로거든요. 그래서 강남 순환로가 가운데 가로질러서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다 위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다 단절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래쪽이 사실 산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관악산, 그래서 관악구고요. 관악산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주거 지역은 여기 강남 순환로 고속도로 위쪽에 있다는 거고 지하철을 보면은 지하철은 가운데 이제 2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세로로 신림선이라고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요 신림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신림역에서 이제 2호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가서 7호선으로 보라매역에서 환승을 할 수도 있고 최종 도착지는 색강역, 여의도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이 사실 2호선 인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긴 했거든요. 아파트들이 주로 몰려 있는 곳이 요쪽에 있어요. 위쪽 2호선 근처로 해서 좀 많이 살고 있는데 요거 아래쪽에도 이제 대부분 빌라 주택이 많아요. 관악구는 빌라 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되게 오래됐고 신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반대로 말하면은 재개발 지역도 좀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낙후됐다는 뜻이니까. 네. 그런데 신축이 하나 있었나?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림선이 생김으로써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수혜를 입었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사실 아파트가 안 보이죠. 스카이뷰를 통해서 보면은 다 빌라예요. 다 빌라고 사실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사실 이 모양은 좀 신축 모양이고 대부분 구축은 이쪽으로 하면 요렇게 좀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요런 게 이제 아파트 대단지인데 대부분 지역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빌라 주택이고요. 그래서 신림선이 네 고렇게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없지만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림선이 이렇게 관악산역에서부터 따라가는데 신림 1구역, 2구역, 3구역 밑에 쪽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5구역은 최근에 신통 기획을 통과했다고 거기에 선정됐다고 해서 5구역까지 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신림선을 타고 한두 정거장만 가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쭉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지죠. 옆에 또 보니까 재개발이 여기 봉천역 인근으로 해서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 여기 위쪽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군데군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뻥 뚫린 곳 있죠. 요 아이들도 이제 재개발이 진행돼서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더 견고해지겠죠. 아파트들로 채워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경계 지형도를 보면은 관악구를 보면은 요쪽이 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하면은 곧 경사가 높은 거예요. 경사가 높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색깔이 조금 짙죠. 여기 잘 안 보이나? 음.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짙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언덕이에요. 이쪽을 시로 들면은 이쪽이 아닌데 이쪽 관악 드림타운 이쪽에 보면은 약간 요런 언덕들 거의 다 언덕이고 특히 이쪽 뭐 벽산타운 이런 데 여기 올라가는 길. 그런데 보면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언덕이 되게 심해요. 이쪽. 이게 사진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실제 여기까지 다 걸어가 봤거든요. 근데 언덕이 꽤 심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산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단절되기도 하고 경사가 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관악구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호갱노노에서 필터를 한번 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 진해진 부분이 관악구인데 필터를 신축을 한번 해 볼게요. 신축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보통 한 8년 이내로 보면은 8년 이내로 보고 세대수가 여기가 또 세대수가 작은 게 많아요. 작은 게 많아서 그래도 100 세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해 보면은 이거 사실 하나 밖에 없어요. 2019 년, 2020 년식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그래서 여기가 현재 관악구의 대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봉천역에서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데 그래도 걸어갈 만해요. 한 10분 이내로 걸어갈 만하고 그래도 가는 길이 그렇게 언덕은 아니고 살짝 언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평지에 가까운 거라서 여기 이쪽도 거의 다 평지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심한 언덕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기도 합니다. 시장도 있고. 어쨌든 신축은 요거 하나라는 거. 그러면 대부분은 몇 년도인가 봤더니 거의 90 년대 후반에서 2000 년대 초반이 많아요. 특히 여기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다는 곳, 여기가 다 2000년 초반이 많더라고요. 2000년, 2003년식 90년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나무위키에 보면은 90년대 말 뭐라고 했지? 9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 재개발로 대규모 변화가 일어났다. 네, 라고 나무위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축 아파트가 있고 신축 아파트는 하나 있다. 그리고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많고요. 음, 여기 동을 한번 보면은 동이 3개밖에 없어요. 봉천동. 응, 관악구. 관악구를 클릭을 하면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 요거 3개밖에 없어요, 동은. 오래전부터 이제 쓰여오던 그런 법정 경계상으로는 동이 그렇게 3개밖에 없는데 얘를 이제 행정 경계로 바꾸면은 이제 인구가 우리가 이동하면서 여기가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할 동은 이제 행정경계,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보통 나누는데요. 이 위쪽으로 해서 동이 좀 쪼개져 있어요, 많이. 이렇다는 뜻은 이쪽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산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래쪽은 뭐 낙성대동이라든지 삼성동 이런 데는 크기가 되게 크죠. 하나의 동이 똑같은 동인데 크기가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죠. 그만큼 여기 인구가 좀 밀집해서 산다는 이야기라서 여기 2 호선 위쪽 아파트 대단지들이 몰려 있고 2 호선 인근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실에서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 순으로 볼게요. 관악구를 84 기준으로 해서 최근 뭐 2-3년 했을 때 이 편은 아까 신축 요거 하나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얘가 1 등을 차지하고요. 동을 보면은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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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림동 하나 나오고 봉천동, 봉천동 대부분 봉천동이에요.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들 연식을 보면은 2006, 2004, 뭐 2005 다 2000 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도 없어요. 다 대부분 이때 20년 차 이상의 구축 아파트들이고 그 아파트들이 요렇게 상위권에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신축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 봉천동이 어디냐? 아까 아파트가 모여 있던 곳 있죠? 봉천동. 여기에요. 이쪽. 이것도 되게 커요, 사실. 봉천동도 커서 주로 이 아파트들이 아마 상위권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드림타운이라든지 또 대단지니까 물론 언덕이 있긴 하지만 네. 아파트라든지 뭐 동아 아파트, 관악 푸르지오, 관악 우성 아니면 여기 역세권이 두산 1단지, 뭐 벽산 블루밍 요런 아파트들. 여기도 아이고 벽산 블루밍 요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언덕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아파트가 네, 경사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요. 벽산은 대부분 사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름을 그렇게 일부러 지어서 거기만 배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거의
현재 지어지고 있는 곳이 여기 신축인데요. 분양하는 곳도 일부 있기는 해요, 여기에. 입주 연차를 1년 이내로 두면 분양 예정 단지가 여기 힐스테이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네, 힐스테이트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더 하이브 센트럴. 근데 여기는 사실 75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 이쪽은 아니고 여기도 재개발 끝에 쪽에 분양 예정 단지고 네, 사실 볼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긴 해요. 여기가 그래도 철거를 하고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아직 분양은 안 했고 997세대네요. 힐스테이트.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재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재개발이 될 거고 여기에 서부선이 생길 예정이에요. 서부선은 서울대 입구역 여기 밑에 쪽에 아까 신림선 있었죠? 신림선 관악산역에서 쭉 이어져서 위쪽으로 쭉쭉 가서 여기 장승배기역에 노량진역 9호선 갈아탈 수 있고 여의도까지 가는 서부선입니다. 여기가 생기면은 이제 이쪽이 사실 지하철하고는 좀 멀거든요. 멀고 사실 언덕이라서 대중교통은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 버스 타고 다닐 수밖에 없죠. 마을버스나 이런데. 그랬는데 여기 서부선이 생기면은 너무 좋죠.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이것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2호선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7호선이나 뭐 9호선 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신축이면서 네, 여기 힐스테이트도 같이 좋아지겠죠. 여기 초등학교도 끼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끼고 있고 나중에 여기 생기면 여기가 또 좋아지겠죠. GS 자이가 들어오고 840세대. 아직은 단계가 좀 멀긴 했어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초등학교 가까이 있고 여기 서부선이 아직도 뭐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여기랑 같이 시기가 맞물리면은 여기도 좋아지겠다. 물론 2호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호선 근처에 있는 이편안이 그래도 대장을 할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은 뭐 이쪽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악구를 갈 거라면은 일단 대장 아파트 또 보고 와야겠죠. 서울대 있고 이편한 세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개발 단지인데요. 이렇게 원래 지금 현재 1차, 2차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빌라촌이었다가 재개발해서 이렇게 탄생한 곳입니다. 음. 경남 기업이 부도가 되면서 원래 이제 12-1구역, 12-2구역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제 뭐 중간에 한 기업이 부도 나면서 뭐 입주가 개발이 조금 늦어졌다고는 하고요. 그거를 이제 3호 건설이 인수받아서 서울대 입구 2차로 그게 12-1구역이네요. 서울대 입구 2차가 2020년도에 1차보다 좀 늦게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 자체는 좋죠. 네, 이편한 신축이고 좋은데 주변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단지가 조금 많이 쪼개져 있긴 했고 그 단지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격이긴 하고 그리고 주변은 이제 뭐 이런 빌라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내부 상품성은 엄청 그렇게 좋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축이고 무난하다. 조경이 막 한가운데 있고 배치가 그렇게 이쁜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재개발이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딱 이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조경도 뭐 괜찮고 커뮤니티나 네, 이런 시설들도 괜찮았다. 요렇게 이렇게 단차가 좀 있기는 하고요. 단지 내에. 네, 요렇게 가운데 이런 조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초등학교 여기 관악초로 배정을 받는데 이편한 가는 길이 가깝지는 않아요. 가깝지는 않고 가는 길이 조금 주변에 이제 빌라를 좀 통과해야 되고 주변에 시장도 좀 통과하고 네, 그래서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주변이 좀 재개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좋긴 한데 아직은 뭐 지정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편한 세상 입구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관악초 해서 여기 봉천역에서 올라오면은 네, 이편한 이쪽에 있고요. 아,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될 예정이네요. 아, 여기는 크기가 얼추 커서 네, 여기가 이제 다 신축으로 들어서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변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사실 이쪽에 뭐 빌라나 아직 주변은 많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 중학교 가고 여기 초등학교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작년 10월에 지정됐다고는 하는데 여기가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파란색이 신축이고 이제 빨간색일수록 오래된 건데 그래 빨간색이 좀 많아야 노후가 많이 돼야 진행이 좀 착착착 진행되는데 파란색이 조금 그래도 꽤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다리다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막 신축을 짓고 신축 빌라로 지어서 월세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고 모아타운 거기 현장입니다. 여기도 뭐 사실 언덕길 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구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모아타운 3차 네, 구역이고 살짝 위쪽으로 언덕길 쭉 있고 그래서 가격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이 편안이 가격이 얼마냐면 매물이 34편 기준으로 할게요. 가격이 얼마냐? 10억 5천. 금매라고는 써져 있네요. 10억 5천. 2천은 뭐 9억? 좀 끝에 쪽에 있네. 9억. 9억에서 10억 5천. 9억에서 10억 선. 과거에 여기가 고점을 얼마나 찍었나? 14억 8천. 14억 8천. 14억 8천에 10억 5천이라고 하면은 한 30% 빠졌네요. 왜 대부분 사실 지역에 30%, 2, 30% 많이 빠지긴 했으니까 여기도 뭐 그 정도 빠졌다. 9억에서 10억 정도. 서울에서 10억의 아파트를 살려면은 관악구에 대장을 사면 된다. 네, 현재 가격은 그렇다. 라고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벽산 블루밍 아파트 가다가 이제 요런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그래서 또 한번 마음을 울리는 명언을 또 다지고 열심히 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요 블로그 주소를 거기 더보기란에 해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갔다 와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긴 할 거예요.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관악구는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